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마트에서 10,000원어치 장을 봐갖고 이제 밑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콩나물, 애호박, 두부, 감자, 어묵, 오이 이렇게 단돈 10,000원으로 6가지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물가 생각하면 10,000원으로 6가지 반찬을 재료를 이제 마트에서 사서 만드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저희는 2인 가족 기준이어서 10,000원으로 6가지 반찬을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반찬 중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음식이 오이 무침인 것 같아가지고 오이를 먼저 절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그냥 원하는 모양으로 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먹고 싶은 모양으로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서 오이 무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얇게 어슷썰기를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썰은 오이에 굵은 소금 반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가 절여질 동안 콩나물을 한번 데칠게요. 이렇게 해서 잘 데쳐질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한 2분 정도만 살짝 데칠게요. 좀 이번에는 아삭한 콩나물 무침을 만들고 싶어서 너무 오래 익히지는 않을 거예요. 콩나물을 데칠 때 어느 정도 데쳐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저는 아삭한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콩나물을 하나 들어봤을 때 살짝 처지는 정도가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건질게요. 콩나물은 일단 짜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기가 빠지도록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콩나물 무침 아주 간단하게 해볼게요. 콩나물 데치고 오는 동안 오이가 아직 살짝 덜 절여져서 애호박 무침이랑 오뎅 볶음을 할 애호박이랑 어묵을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굵기는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은 새끼손가락 반 정도 굵기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호박 여기 겉에가 살짝 이렇게 노랗게 돼 있어서 살짝 벗겨낸 흔적이에요. 어묵도 그냥 각자 원하는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지금 1단계로 지금 반찬 4가지를 일단 기본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제 오이는 다 절여진 것 같아서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좀 절이면 좀 약간 투명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물기가 생기면서 이때까지 절여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투명한 느낌. 물기가 좀 나면서 지금 한번 헹구고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로 한번 헹궜고 여기 있는 물기가 싫으면 키친타올로 이렇게 톡톡톡 해줘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는 이 물기를 조금 닦아주고 근데 이거를 절이고 났으면 한 중간 정도 되는 거를 꼭 한번 간을 보고 양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슴슴하게 간이 잘 뱄습니다. 일단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이 2개 기준으로 고춧가루 하나, 둘 일단 2개만 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기준은 밥숟가락으로 할게요. 그 다음 다진 마늘도 1스푼 그 다음 멸치 액젓 2스푼 그냥 이 맛술은 한 반 스푼 정도 살짝 넣겠습니다. 반 스푼만 그 다음에 식초 2스푼 넣을게요. 하나, 둘. 더 새콤달콤한 걸 원하면 양념을 한 뒤에 맛을 다시 보고 더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금에 절였다고 해서 이 맛소금을 생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한 꼬집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만큼 살짝 2꼬집으로 할게요. 살짝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3스푼 하나 둘, 셋 3스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깨소금을 넣으면 더 좋은데 지금 집에 깨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맛봐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간이 덜 배서 살짝 싱거워요. 그래서 저는
액젓을 일단 한 스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멸치 액젓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깨소금 꼭 있으면 뿌려주세요. 이렇게 오이 무침은 완성했습니다. 이제 애호박 볶음을 할 건데 이제 새우젓을 한 반 스푼 정도 준비를 해주세요. 얘를 이제 도마에 이렇게 잘게 다지면 좋은데 난 도마에 새우젓 다지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가위로라도 이렇게 한 몇 번 잘라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자박하게 넣어줄 거예요. 새우젓을 이렇게 물이 잠길 정도로만 물을 조금 넣어줘서 일단 이렇게 소금기가 빠져나오도록 두는 동안 호박을 먼저 볶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집에 양파가 있으신 분들은 양파를 얇게 썰어서 조금만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다음 아까 이렇게 살짝 불려놓은 새우젓도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살짝 조리듯이 하면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물이 있으면은 이제 애호박이 약간 조림처럼 조리듯이 익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익혀볼게요. 여기서 이제 매콤한 걸 원하면은 고춧가루를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볶아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맛소금 한 꼬집이랑 참기름 살짝 넣겠습니다. 맛소금 살짝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아주 살짝만 넣고 마지막에 볶은 다음에 통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완전히 다 익히지는 않고 한 90% 정도 익힌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릇에 담을 거예요. 다 익히면은 그 그릇 안에서도 계속 익기 때문에 더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7, 8분 정도만 볶았고 지금 바로 이제 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 볶음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묵볶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묵볶음은 기름에 팬을 좀 넉넉히 두른 다음에 집에 양파가 있으신 분들은 양파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같이 어묵이랑 먹었을 때 식감이 좋아서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양파에서 양파 향이 살짝 올라올 때쯤에 아까 준비해놓은 어묵을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맛술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살짝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굴소스 한 스푼, 양조간장 한 스푼,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으실 분들은 한 스푼만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스테비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비아 반 스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넣도록 할게요. 간장을 2스푼을 넣으세요. 왜냐면 그래도 조금 짭조름해야 맛있어서 한 스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뎅볶음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조림은 일단 물기를 빼준 상태에서 이제 소금 간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부는 이제 간장 베이스로 할 거기 때문에 간장 베이스 두부조림은 그냥 굽는 게 무조건 좀 맛있긴 해요. 먼저 굽기 위해서 소금 간을 하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웬만하면 소금 간을 좀 하고 굽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도톰하게 한 새끼손가락 한 마디? 살짝 그 정도 안 되게끔 그 정도 썰어줄게요. 이렇게 딱 반으로 썰고 이렇게 물기를 빼야 소금 간 했을 때 간도 잘 배고 튀길 때 기름도 안 튀어서 물기를 손이 좀 가지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간 굵은 소금, 한 꽃소금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한 이 정도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살살 뿌려주면서 간이 배도록 할게요.
이 두부를 소금에 살짝 이렇게 절일 동안 쉴 수 없습니다. 감자 볶음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감자를 깎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깍두 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익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냥 적당한 크기로 깍두기 정도 크기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두부 조림하기 전에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놓을게요. 두부 한 모 기준으로 만들게요. 간장 4스푼에 물을 한 종이컵 3분의 1컵 정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여기에 이제 저는 스테비아를 넣을 건데 살짝 짭조름 달콤하게 하고 싶어서 스테비아 1스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진 마늘 1스푼, 굴소스 반스푼 넣을게요. 1스푼이 돼버렸네요. 굴소스가 묽어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굴소스 1스푼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후추를 좀 많이 넣을 거예요. 후추를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두부를 볶도록 할게요. 기름 두른 팬에 먼저 두부를 구워줄게요. 이렇게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앞뒤로 구워줍니다. 이렇게 이제 앞뒤로 잘 구워졌으면은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부어줄게요. 이렇게 부어주고 이 위에 양파랑 파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념을 넣고 물이 졸을 때 아까 물을 3분의 1컵 넣고 양념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3분의 1컵을 또 여기에다가 넣어준 상태로 같이 졸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줄 때까지 일단 이렇게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파랑 양파를 다지지 말고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넣어주면은 좀 시원한 맛이 나요. 그리고 이게 졸아드는 동안 감자조림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조림 양념은 고춧가루를 넣은 좀 매콤한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조림은 종이컵 1컵 정도의 물을 넣고 양념을 만들게요. 120ml 정도 물을 넣고 양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조간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푼 넣고 고춧가루도 하나, 둘, 2스푼 반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감자 기준 2개 만드는 기준이에요. 그 다음 다진 마늘 하나, 크게 1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멸치 액젓을 넣어줄 거예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스테비아는 반스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물엿이랑 뭐 올리고당, 설탕 넣으실 분들도 이거는 좀 매콤하게 먹을 거라 반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좋고, 이게 너무 맵다 싶겠다 싶으면은 이제 설탕이랑 스테비아 뭐 그런 거를 1스푼을 넣으시고 고춧가루를 뭐 1스푼 반이라든지 그렇게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추. 여기에 맛소금을 한 3분의 1 정도 스푼 정도 넣었어요. 이 밥숟가락 기준. 한 요만큼 3분의 1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 양념을 만드는 동안 두부는 거의 다 졸여져서 이제 통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부 조림은 다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살짝 위에 아주 살짝만 참기름을 살짝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부 조림도 완성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 매콤한 이제 감자 조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조림에는 일단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좀 넉넉히 둘러도 돼요. 감자 조림을 하기 위해 이제 감자를 먼저 볶아줄게요. 감자 조림 볶는 동안 감자 조림 담을 그릇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마땅치 않아서 얘를 옮겨 담을게요. 이 넓은 그릇을 감자 조림용으로 써야겠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투명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살짝 투명해지는 게 보일 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양념장을 넣고 이제 뚜껑 덮고 익혀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얘를 다 볶아버리면은 이제 결국에 물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반 정도 됐을 때 양념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온 양념장을 다 부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불을 세게 올리고 감자조림도 이제 두부조림과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파랑 양파를 듬뿍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 다 올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뚜껑을 덮고 뭐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끓기 시작하면은 중불로 줄여주셔야 돼요. 이제 이걸 졸일 동안 그동안 이제 음식하면서 벌려놨던 양념장들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끓일 때 여기 밑에 눌러붙지 않게 한번 이렇게 살짝 휘휘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끓일 때 물을 한 종이컵 반컵 정도 좀 더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완전 끓이듯이 그렇게 익혀줄게요.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이제 뚜껑 닫고 더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조림도 이제 얼추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좀 두꺼운 거를 한번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쉽게 잘리고 잘 익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자조림은 한 이 정도 소스가 남았을 때 멈출 거예요. 왜냐면은 감자가 얘네를 시간이 지나면서 소스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를 냉장고에 둬서 이제 좀 시원하게 해놓고 이제 쌀밥에 이제 비벼 먹고 싶어서 좀 자작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 뿌려줄게요. 여기에 참기름을 살짝 뿌리고 한번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양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멸치 액젓을 안 넣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집에 사실 고추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멸치 액젓을 넣고 약간 좀 조림 전골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레시피는 애기들은 먹기에 좀 매운 레시피라 만약에 애기들을 같이 먹이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자 조림도 완성했습니다. 오늘 이마트에서 10,000원으로 장 본 걸로 6가지 반찬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마트 가보니까 이제 뭐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파는 코너랑 이제 뭐 유기농에서 이제 뭐 유기농으로 만든 두부를 파는 코너, 그리고 이제 뭐 노브랜드라든지 요새 뭐 5,000원짜리 5,000원 픽 해갖고 그렇게 좀 저렴하게 또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코너 3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물론 뭐 콩이 뭐 국산 콩이든 뭐 수입산 콩이든 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가격이랑 가성비만 따지는 경우라면 좀 이렇게 그 안에서도 여러 군데 조금 둘러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어묵 같은 경우에도 노브랜드 코너에서 2,380원 하는 어묵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일반 어묵 코너에 가면은 그 알뜰 어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2개를 사시면은 그 노브랜드에서 파는 어묵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2봉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